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 규제 강화 미쳤다. 실거주 대출 규제 부활한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벌써부터 서울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하반기나 내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집값의 동향인데 벌써부터 이곳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정부 규제 강화 미쳤다. 실거주 대출 규제 부활한다. 자, 규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집값을 정말 잡기 위한 규제냐 아니면 그냥 신용만 내는 규제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집값 상승 규제 강화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이거 머지않아서 생깁니다.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 이거 지금 다 풀어줬잖아요.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지금 대출 규제가 거의 없어요.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겠죠. 왜? 가뜩이나 지금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금도 완화. 그런데 이 세금 완화된 게 다시 세수 확보, 세금이 너무 지금 안 거치고 있거든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 규제 지속. 지금 강남은 아직 그렇게 풀어준 게 없어요.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거 그대로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 안정대책.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이 확대될수록 안정대책, 모든 규제가 강화되겠죠. 특히 이게 중요해요. 실거주가 부활됩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 서울은 무조건 투기지역, 조정지역 때리고 볼 거고 서울하고 같이 두드러 맞을 곳이 어딘지 알려줄까요? 자, 분당구, 과천, 평촌, 이런 데가 되겠죠. 그렇다면 상승장 규제 강화를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자, 규제 강화. 현재 상태에서 규제 강화되면 바로 또 이렇게 전환됩니다. 지금 청약 규제 강화하게 되면 이제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당해 지역밖에 못 넣습니다. 점점 이게 심해지겠죠. 전매 제한도 다시 5년, 10년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가점제가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확대. 집값이 올라가면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규제 강화, 이번엔 대출 한번 볼까요? 대출 지금 30에서 40%, 웬만한 곳 이제 최대 70% LTV까지 비규제 지역은 하고 있는데 30에서 40%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대출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 LTV, DTI, 비율 강화, 전세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중대출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을 받아서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에 산다. 또 집을 샀다. 곧바로 이거 쫓겨나게 돼요.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 세금 볼까요? 규제 강화. 자, 1주택 종부세, 재산세가 훨씬 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꾸 다주택자들, 1주택자들, 고가 아파트, 이걸 억눌러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축소되고요. 자, 1년에 1주택만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예전에 2년 있다 매도하는 것도 생겨났었잖아요. 바로 한 해에 2개 매도하면 양도세 두드러 맞잖아요. 지금은 다 폐지됐지만 그게 부활한다고요. 고가주택 세금 강화, 분양권도 전매가 강화될 겁니다. 엄청나게 6개월, 1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주 규제 강화. 자, 규제 지역이 강화됩니다. 즉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속 계속 유지되겠죠. 실거주가 부활되고, 자, 청약 의무 실거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다시 또 진행된다 이 말이죠. 지금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국회 통과되자마자 의무 실거주가 또 부활되게 생겼어요. 왜? 집값이 지금 생각보다 뜨거워요. 자, 이제 집값 상승 후 하락일까? 하락 후 상승일까? 아직도 논란은 많습니다. 먼저 A부터 보자고요. 집값 폭락했죠, 21년에. 자, 그러다가 23년 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상승 전환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결국 상승 전환이 일시적일 것이다 해서 A 보세요. 다시 23년에 하반기부터 하락. 그러다가 25년에 계속 5년까지 하락하다가 5년이나 돼서 자, 상승 쪽으로 올라간다. 결국은 집값이 하락했다가 나중에 뛴다. 폭락이죠? 자, 이번에는 상승 쪽 B를 봅시다. 자, 폭락했다가 무슨 얘기냐? 상승 끝없이 가고 있다. 근데 폭등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지속. 대략 24년은 완만하게 상승 지속. 26년이나 돼야 대세하락.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올라가는 현재가 여기인데 여기 상태에서 하락 다시 반전했다가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까? 25년에 아니면 23년에 올라가고 24, 5년까지 계속 뛰다가 26년이나 돼서 대세하락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원희룡 집값 하락시킬까? 원희룡 갭 투자의 갭 벌려야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필요. 원희룡은 일단 말로는요, 이 장관은 말로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이 강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 아직 뚜렷하지 않죠? 자, 먼저 전세 제도를 폐지하겠다. 아주 폭탄 발언을 했죠. 전세 폐지. 전세 수명 다 했다. 전세가 부작용이 심하다. 전세 사기극이 연출되고 있고 주택 투기를 양성하고 있다. 전세 제도는 자, 이것을 서서히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세 제도를 월세로 바꾸겠다. 그런데 이게 30년간 불가능한 지금 제도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세 월세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서민들 전세에서 싸게 살아 좋은데 왜 자꾸 전세 제도 들먹거리냐. 물론 무주택자들도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전세 제도가 있으면요, 잘 들으세요. 자, 유주택자들, 이 유주택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이 유주택자들은 이 무주택자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월세 절약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집값은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5억이 10억이 되고 심지어 예전에 6억짜리가 24억까지 뛰었어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월세 절약 해야 한다고 전세 제도를 유지시키자고요?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전세 폐지를 찬성해야 돼요. 물론 투자자들은 전세 폐지를 반대하겠죠. 갭을 벌리라. 과도한 전세 대출 제한, 각종 처방전을 제시. 그 다음에 제도, 전세 DSR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전세 대출을 함부로 많이 못 받겠죠. 보증보험 가입 엄격하게. 즉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은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깡통 전세,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아예 특히 아파트가 아닌 곳들 전세가율이 높으면 아예 규제를 해서 전세를 못 받게끔. 자, 집값 하락, 실거주 부활, 집값 상승 조정 투과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실거주가 부활돼야 집값이 올라가면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돼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바로 지정할 거예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 이걸 등기 여부에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집값 상승 보류.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강남 투과지역 해제 이게 싹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즉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유지되고 강남 해제도 없었던 일,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부동산 상승 요인 3가지. 해외 상황이 어떠냐, 정부 정책은 어떠냐, 주요 지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먼저 해외 상황.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빠르면 신흥국부터 연말, 내년 초 가능성 높아요. 경제 위기, 장기 침체도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해외 집값이 계속 뛰고 있다? 이것은 긴축이 종료됐고 바닥에서 탈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볼까요? 자, 규제 지역이
완화됐다가 자, 강남, 용산 제외한 모든 곳은 다 비규제 지역이죠. 자, 대출도 완화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까지 줬고 금리, 세금 어떻습니까? 많이 완화시켰죠. 청약도 완화됐습니다. 지역 탈피, 즉 당해 지역만 강조 안 하고 전체적으로 무순위 줍줍 이런 것들도 허용. 자, 주요 지표 볼까요? 건설사는 아예 고분양가를 노골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 고분양가를 치면 주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 고분양가로 때린 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주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고분양가가. 핵심 지표, 거래량, 시세, 실거래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심리, 매수자 우위에서 지금은 매도자 우위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 요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해외가 좋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 주요 지표도 긍정적으로 방향 틀고 있는데, 지금 2차 폭락은 자꾸 이렇게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뭐 집을 사라, 투기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집을 바로 판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사야 돼요.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가격이 뛰어버리면 심각해지죠. 자, 여러분들 7억짜리가 10억, 12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서히 오르거나 정체 후에 급격하게 이제 상승. 가격이 오를수록 투자 금액은, 내 투자 금액은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더 커져요. 또 실거주를 하더라도 더 커져요. 아파트를 잡지 못하면 결국 엄청난 손실을 봐요. 만약 이 시점에서 떨어진다. 10억짜리 아파트가 떨어져 봤자 나는 2, 3억으로, 2억으로 봐요. 2억으로. 올라가면 18억까지 뛸 수 있어요. 10억 아파트가. 이 떨어졌을 때 데미지보다 올라갔을 때 데미지가 훨씬 커요. 자, 그 다음에 실거주, 이제 거주가 부활됩니다. 실거주 부활을 하게 되면 갭 투자, 본인이 실거주 부활했다고 해서 또 집값 뛰는데 안 잡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 세금 안 낼 걸 양도세를 두드러 맞아요. 전세 끼고 잡을 경우. 안 낼 걸 40%나 두드러 맞는다고요. 상당히 불리하죠. 2주택 중과세가 부활될 수도 있어요. 분양권, 이 전매도 강화되겠죠. 그 다음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청약, 아까도 말했지만 혜택이 확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벼락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사야 돼요. 특히 지금 팔았다. 집을 판 사람은 무조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집을 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 하락이 반반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상승 하락이 헷갈린다. 집을 사야죠. 왜? 떨어져 봤자 2억이고 올라가면 따블인데 얼마나 내가 어떤 게 충격이 클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이제 정부 규제 강화 미쳤다. 실거주 대출 규제 부활한다. 지금 이글이글 거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규제가 점점 세지겠죠. 지금은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서울에 전세를 끼고 투자만 해도 기본 비과세를 충족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갭 투자를 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감사합니다.